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에서 골키퍼가 위반 행위를 했지만 키커의 킥을 방해하지 않았고... 이게 뭔 개소리야? 안녕하세요, 네이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혹시 올려드렸던 바뀐 축구 규정에 대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이게 사실 저도 업로드를 하고 나서 느낀 건데 살짝 난해하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약된 버전의 바뀐 축구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라 약간 친숙한 표현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해하기 더 쉽다는 거. 이번 요약을 하면서 바뀐 축구 규정을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 상황에서 골키퍼에게 불리했던 부분을 좀 완화시켜줬습니다. 두 번째, 공격 상황에서 어드밴티지에 대한 개정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애매모호했던 그런 규정, 그런 룰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개정도 있었습니다. 먼저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 상황에서 골키퍼에게 그동안 불리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시켜줬는지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 상황에서 반칙을 하면 한 번은 옐로우 카드 없이, 경고 없이 봐줍니다. 이전 규정을 보면 골키퍼는 한 사람이 하는데 키커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반칙을 계속하면 키커는 경고를 받고 다음 키커로 넘어가는데 골키퍼는 경고 안 받고, 경고를 또 받고 또 받으면 퇴장당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골키퍼한테 불리한 그런 규정이긴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맥락으로 키커랑 골키퍼가 같이 반칙을 하면은 골키퍼는 경고 없이 봐주고 키커만 경고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 상황에서 골키퍼가 반칙을 했어도 키커가 삽질을 해서 골대를 맞추거나 런던 대공황 슛으로 저 멀리 관중석으로 날려요. 그러면 이전에는 골키퍼에게 반칙을 주고 킥을 다시 하게 했는데 이제는 실축 처리를 하고 골키퍼에게 경고도 안 주고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로, 공격중 파울 상황에서 어드밴티지를 줬다면 그 파울에 대한 경고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뭐 보복성 태클이나 뭐 위험한 태클, 대놓고 엿먹을 하는 태클, 그런 태클들에 대해서는 주심이 자의적으로 끊고 VAR도 충분히 가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매모호했던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 개정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핸드볼 파울에 대한 기준선입니다. 핸드볼 파울에 대한 기준선은 겨드랑이 맨 끝에서 이어지는 일직선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위쪽을 맞는다면 핸드볼 파울이 아니게 되고요. 아래쪽을 맞는다면 핸드볼 파울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선이 유니폼 반팔솜의 끝자락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어떤 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긴팔 유니폼 입고 있으면은 못 잡아내는 거 아니야? 하지만 VAR을 통해서 리그 패치나 대회 패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잡아내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기준선 한번 잡아보세요. 은근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바뀐 축구 규정 요약 버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자세한 분석을 원하시거나 문구 전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상단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트였습니다.